자, 이렇게 하나, 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로 바꿀까 하는 게 궁금하죠. 지금 벌써 검찰공화국이니까 검사들 쭉 줄 서 있다. 또 용산에서 막 밀려 들어온다. 용산에 대침공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검사 한 사람이 총선을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뭐 본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김상민 검사인데 창원이 고향인가 봐요. 근데 그 전부터 뭐 나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김상민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 검사란 말이에요. 사직서는 제출을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현직 검사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검사라고 다 오케이는 아닌가?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책 쓰던 시점부터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머리카락 뽑으면서 싸우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설전 변호사. 네. 뭐 검사인데 너는 아니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걸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은 공천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뭐 예전에 의성지청장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단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지역 유지들 있으면 굉장히 그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뭐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처음부터 약간 정치적으로 뜻은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야, 자기가 뭐 어떤 뭐 검찰 정권에서의 어떤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런 그 황운하 의원 그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니까 무조건 맞다. 이건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우후죽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징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표 수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 생각에는 좀 출마 제한 기간을 좀 늘려야 돼요. 출마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0일인데 뭐 이러한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 이런 사법부에 있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해야지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이라든지 본인이 맡고 있던 수사에서 어떤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예. 특히나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줬잖아요. 뭐 추석 때도 보니까 뭐 문자를 돌린 것이 발각이 돼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사표 던지고. 근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뭐 본인들이 정말 검사 공천 안 하겠다라고 최소한 뭐 그러한 기준이라도 섰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정말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분이 그만둘 거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이 방송에 왔을 때 얘기했어요. 출마하기 전부터? 네, 그럼요. 선언하기 전부터? 그럼요. 내가 알아요, 정보로 원래? 들었죠. 예. 이분 준비하고 있고 뒷배가 어디다.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 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잖아요. 예. 부장검사가 책도 쓰고 뭐 사실상 그 암묵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자기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뭐가 있었겠죠. 그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했을 리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만 했을 건데 확실하게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내가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으나 밝히세요. 밝히세요. 왜 궁금하게 해놓고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아니, 밤에 공천위원장도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그 김상민 검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쭉 흘러나왔거든요.
뒷배가 어디래요? 아니 그건 뭐꼭 정점식 얘기 의원 안 해도 만났다고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아니 그러면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막 화를 냈다 뭐 저 감찰해라 저 막 혼낸다 이러는 게 지금 다 쇼라는 겁니까? 글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돼버렸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투른 거지. 그렇죠. 예. 그럼 그 뒷배가 못 봐줄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아니면 이게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철근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검사 공천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꽂아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거기에서 서투르게 해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 건은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야 이거 좀 문제가 심하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쉽지 않을 아니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 뒷배는 아주 강력한 뒷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저 짐작이 가요. 뭐 지금 뭐 강력한 뒷배면 윤이나 한이나 그런데 아니죠, 김. 아 아이고 더센 분이 계시네요. 제가 큰 죄를 졌네. 그러면 정 교수님 고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검사가 아니라 뭐 별거라도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공무원, 검사면. 좀 정리하고 출마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아까 왜 검찰총장이 머리카락 다 뽑고 싶다 할 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리 뽑고 싶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검사 한 명의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의 행태가 너무나 사실 정치적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이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도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자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다른 공무원들의 권한도 사실 막강하거든요. 인허가 잡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에 간 왕이에요. 근데 내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검사가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 고향 사람인 수사는 봐주고 내 고향 사람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는 뭉개고 이게 고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잘 보려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지금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당 대표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탈탈탈 털고 압수수색하고 당사까지 들어오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손 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딱 볼 때 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검찰 조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신호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검찰과 검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말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 그래요. 왜냐면 검사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깡패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예전에 썼던 말이거든요. 예.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깡패지 검사냐. 그런데 검사들이 자기 정치적으로 이익 얻으려고 수사를 뭉개거나 아니면 끝으로 여권에 잘 보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면 그게 깡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비대위원장이 이 검찰 조직을 깡패 조직이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오버했을까? 검찰총장이 경로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걸로 경로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이렇게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직행으로 그냥 바로 대선 후보로도 가는 세상에 검사 한 명이 뭐 조금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왜 저렇게 화를 냈다고 언론에 거의 똑같이 보도됐거든요. 예. 이 얘기는 똑같이 브리핑 해줬다는 얘기죠. 예, 뿌렸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 보라고 한 거 아닐까? 대통령 보라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했어요.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이원석 총장이 뭐 수사 공정하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총장 존재감도 없어요. 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뭐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탄핵 소추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가지고 화를 낸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상무한테 엄청 부장이 당해요. 막 당하다가 그것까지는 막 참는데 내 바로 밑에 있는 과장이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위에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괴롭히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내를 하는데 내 바로 밑에 나랑 가까운 애가 나를 막 속상하게 하거나 이러면 막 승질이 나잖아요.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나를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내 바로 밑에 내가 지금 어떻게 언제든 어디 내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가 말 안 듣고 검찰 조직 또 상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확 속상하고 화가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같이 짜고 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철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과거 검찰의 행태로 보면 내부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일말의 애정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럼요. 나중에 검찰이 또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떨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원래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같은 검사에도 우리는 같은 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너랑은 틀리다. 야, 우리가 그래도 영산과 윤 대통령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너희랑은 틀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약간 저는 그렇게 약간 구분 짓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약간 그래 우리는 정말 측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꽂혀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진짜 꼴뚜기가 그러니까 망둥어도 뛰듯이 나가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나중에 안 당할까? 그런 얘기 많이 해왔거든요. 검찰은 늘 배신해 왔거든요. 조직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 보여줘야 할 필요도 검찰총장 입장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견딜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힘 다 빠진 정권은 언제까지 검찰이 전위부대로 나서서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상민 검사가 물정 모르고 지금 날뛰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좀 합리적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던가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걔 거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은데 걔 아닌데 왜 오버해 막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뒷배가 있대잖아요. 뒷배가. 근데 김철근 총장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그 뒷배를 믿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끝까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뒷배가? 본인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아니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셔야죠. 봐야 된다. 맞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총장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지금은 관심이 있지만 며칠 지나가면 계속 이게 관심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죠. 사실은.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뭔가 결론을 내겠죠.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한번 그거 짚어봅시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씨 영향력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200%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100%도 아니고 200% 아닙니까 사실상? 뭐 의총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소위 말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불출마하는 뭐 사람들이고 이게 사실상 특검을 놓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나오면은 공천 안 주겠다는 신호를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100%가 아니라 200%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중에게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지만 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역대 대통령 배우자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외부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무에 그렇게 할 수 방영을 있을까요? 근데 슬슬 냄새는 나는데 한번 봅시다.